안녕하세요. 범죄학 개론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학적 범죄 원인 중에 사회 통제, 즉 사회 유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 유대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유대 이론이란 왜 사람들이 범죄를 행하지 않고 사회 규범에 동조하는가? 사람은 누구든지 내버려 두면 범죄를 저지르는 잠재적 범죄자로서 선천적으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 인간의 본성이 있죠. 여러분 없나요? 저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자, 이를 내버려 두면 범죄를 저지를 것인데 이를 통제하는 것이 사회 연대인 가족 간의 유대, 개인과 사회 간의 유대, 이 유대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대가 끊어졌을 때, 약해졌을 때 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유대 관계 때문에 행동을 조심한다.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볼까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죠. 또 한 아이의 남편이죠. 여러분의 교수이죠. 자, 그러면 제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겠죠. 집에서는 자녀들이 아빠를 큰 실망을 하겠죠. 아내는 남편이 저에게 큰 뭐랄까 아픔과 배신감 이런 유대 관계가 끊어지겠죠. 자, 이런 유대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더 바르고 잘해야 되겠죠. 이런 게 유대 관계. 집합 효율성 이론이란 비공식적 사회 통제. 자, 공식적이란 거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라는 게 공식적이죠. 비공식적이라는 건 가족, 친척, 가정 이런 비공식적 사회 통제를 강화를 중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끈끈한 유대 강화로 범죄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공식적인 끈끈한 모임, 지역사회의 유대 관계, 비공식적인, 공식적이 아니지만 친구들, 운동하는 모임들, 지역의 봉사단체, 교회 이런 모임들이 모일수록 유대 관계가 끈끈해진다. 즉 비공식적인 집합의 효율성, 서로 모이면 효율적으로 유대 관계가 끈끈해진다. 이런 게 사회 유대 이론이다. 허쉬가 주장하는 사회 유대 이론이란 허쉬는 부모와 학교, 다른 전통 사회에 대한 통제 약화가 비행을 가져온다 주장을 합니다. 통제가 약화되면 비행이 생긴다.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은 이 사회의 하나의 인습적인 도덕 질서만이 존재합니다. 그간의 인습적인 사회에서 벗어날수록 범죄 행위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회와 유대를 확고하게 할수록 이 사회와 유대 관계를 이 사회와 유대 관계를 확고하게 할수록 범죄를 통제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사회 유대 이론에서는 인간들이 맺은 사회와 맺은 사회 유대의 정도, 이 정도가 얼마나 끈끈하냐. 이 사회와
나와 유대관계, 이 내 가정과 사회 유대관계, 이 비공식적인 이 관계와 사회와 유대관계가 얼마나 튼튼하냐, 여기에 따라 범죄가 생기고 안 생기는 중요한 통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이게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허쉬는 이러한 사회 유대 요소를 애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여가 있어야 된다. 관여. 애착과 관여. 참여가 있어야 된다.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요소로 정했어요. 자, 애착은 뭐냐?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중요한 사람과 맺는 애정적 결속 관계. 그래서 애정적 결속 관계를 찾기라 하죠. 애착. 애정적 관계. 부모와 선생님, 친구, 이 애착. 애정적 관계 애착. 둘째, 관여. 관여한다. 전념한다. 커밋이라죠. 커밋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열심히 전념하는지, 관여하는지, 투자하는지. 자,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회에 관여해서 열심히 하느냐, 전념하느냐, 관여하는 정도, 관계, 관착, 전착, 관여. 이 관여하는 정도. 또 비슷한 건데 참여. 학교 공부나 과외 활동, 취미나 여가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은 학교 공부할라, 과외 공부할라, 취미 활동할라, 여가 활동할라. 바쁘죠? 비행할 시간이 없고, 그렇지 않고 학교도 안 가, 과외도 하지 않아, 취미도 없어, 집에만 있고 그러면 어슬렁거리면 비행할 가능성이 많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회와 관계를 맺고 바쁘게 사느냐, 활동을 참여 활동하느냐, 이걸로 범죄 유대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신념.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법과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믿음의 정도.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되게 법에 대한 어떤 그 신념,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신념이 강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신념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없어. 그런 신념이 아예 없어. 그런 친구 보면 길거리 가다가 남의 집에 우유가 있으면 꺼내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도 봤어요. 다니다가 우유가 넣어놓지 않아요. 그걸 꺼내 먹어버린 거예요. 또 길거리에 있다가 차가 있으면, 좋은 차 있으면 백밀러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놓고 하고. 나는 그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이러한 신념이 약한 청소년들은 역시 비행을 저지를 뭐가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은 애착이 어느 정도 있냐, 얼마 관여했냐, 또 얼마 정도 참여했냐, 그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신념이 있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까요? 사회 유대 이론은 누가 있죠? 허쉬. 범죄를 행하지 않고 사회 규범에 동조하는가. 누구든지 내버려두면 범죄를 저지르는 잠재적 범죄자로서 선천적으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 인간의 본성이 있다. 맞죠? 사회 유대로는 허쉬입니다.
이를 내버려 두면 범죄를 저지를 것인데 통제하는 것이 사회, 연대, 가족 간의 유대, 개인과 사회 간의 유대, 이런 유대가 약해지면 범죄가 발생한다.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맞죠? 하나의 인습적인 도덕 질서만이 존재한다. 인간은 인습적인 사회에서 벗어날수록 범죄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사회와 유대 관계를 확고하게 할수록 범죄를 통제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맞죠?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사회 유대 이론은 네 가지 얘기했죠. 애착, 관여, 참여, 신념. 이 사회하고 맺는 관계, 이 사회와 맺는 관계인데 얼마나 애정 있는 관계인가, 애착.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 관여해서 활동하느냐, 전념하느냐. 그래서 관여. 그 다음에 뭐죠? 애착, 관여. 그 다음에 뭡니까? 애착과 관여. 그 다음에 참여죠. 얼마나 참여하느냐. 청소년이 봉사활동, 과외, 학교생활, 취미생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바쁜 학생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지만 한가하게 놀거나 있는 아이들은 참 범죄를 저지른다. 참여.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신념. 얼마나 법과 도덕에 내가 신념을 갖고 행동할 거냐. 이러한 네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범죄의 수위가 달라진다.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 안 저지를 것이냐. 이런 차이가 달라진다. 그죠? 범죄 통제 요소인 유대 구성 요소에서 관여. 얼마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거냐. 투자에 따라 투자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범죄에 가깝다. 참여, 과외활동, 취미활동, 여가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 비행할 시간이 없다.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비행할 시간이 가능성이 많다. 유대 구성 요소, 신념. 법과 도덕에 어느 정도 신념을 갖고 행동할 거냐. 잘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갈 거냐. 이 신념에 따라 신념이 약한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뭐한다? 높다. 정리합니다. 허쉬의 사회 유대론. 범죄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와 관계에 맺는 유대 관계다. 유대의 정도에 따라 범죄의 정도가 달라진다. 범죄 행동이 달라진다. 여기에는 애착이 있고 관여가 있고 참여가 있고 신념이 있다. 그래서 허쉬의 사회 유대론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애착, 관여, 참여, 신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범죄학개론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